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페디아트릭 베리쿠스 베인이고요. 아주 어려운 주제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타이밍에 대해서 여쭤보셨었는데 사실 너무나 정립된 게 없고 관련된 보고도 많이 없어가지고 모든 것은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양심적인 판단에 맡기지 않나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해관계는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베리쿠스 베인은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니즈가 증가하면서 치료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37만 명 보고된 보험 환자들만 이제 37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0에서 19세 미만의 하지정맥류 또는 정맥질환 기타 장애로 이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숫자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연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페디아트릭 비너스 디지즈는 이제 아주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인데요. 보통 사춘기 연령대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약 13% 정도에서 비너스 리플럭스가 피지올로직하게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련된 보고들이 별로 없고 연구도 많이 없기 때문에 페디아트릭 비너스 리플럭스가 어떤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달리티는 없고 대부분 성인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포스트 스룸포트 신드롬이 생길 경우 합병증이나 성장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질환이고요. 특히 비너스 인서피션시가 KT 신드롬이 연관된 경우가 비너스 스루모스의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이 비너스 스루모스 생긴 후에 약 반절 이상에서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성인과는 다르게 월서레이션이랄지 C5 이상의 시비한 폼의 정맥 질환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류 페모랄 스룸보스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포스트 스룸보트 신드롬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희한한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발표했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740명의 이 10에서 12세 연령의 소아를 데리고 크로스 섹셔널 프로스펙티브 에피데미로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리쿠스 베인이 과연 정상 베인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약 1982년부터 2001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던 거고요. 팔로 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긴 줄었지만 묘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헬시한 베인에서 베리쿠스 베인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연구를 하고 싶었다고 하셨고요. 퀘스처너나 포토 플래티스토모그래피, 그다음에 피지컬 의존과 도플러 듀플렉스 스캔을 이용해서 팔로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표는 이제 비너스 아노말리나 베리쿠스 베인이 발생하는 걸 보여줬던 거고요. 밑에는 베리쿠스 베인과 리플럭스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0세에서 10에서 12세가 이제 1기고 그 14에서 16세가 2기고 18에서 19세 20세가 3기고요. 성인이 됐을 때가 이제 4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기가 이제 10에서 12세 소아들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증상이 있는 트렁칼 베인의 GSV 또는 SSV의 베리쿠시티나 트리뷰터리 베릭스, 그다음에 퍼포레이트의 문제랄지 레티큘라 베인의 문제 등과 같은 일반적인 성인들의 베리쿠시티에 관련된 질환들은 이 1기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GSV와 SSV를 나눠서 봤을 때 리플럭스는 이 1기 애들에서 2.4%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SSV는 2기에서 1.9%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사진이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1세 남자아이의 레티큘라 베인이고요. 텔란지에타시스 15세 여자였습니다. 이 트렁칼 또는 트리뷰터리 베릭스 베인을 보이는 15세 남자의 사진이 됐고, 이 아이의 수년 후에 팔로업 했을 때 타입 2기에서 3기로 넘어갔을 때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세에 이제 이니셜 트렁칼 베리쿠스 베인은 SSV에 생긴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4기까지 팔로업이 됐던 1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이제 다 케이스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비너스 리플럭스를 언제 진단을 받았고 언제 베리쿠스 베인이 생겼는지를 확인해봤더니 6명의 애들에서 10에서 12세에 있었을 때 비너스 리플럭스가 있었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4기까지 왔을 때 베리쿠스 베인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기 때 3명, 그다음에 3기 때 4명 이렇게 새로 생긴 환자들을 표시를 한 거고요. 이게 GSV에서만 그렇고 SSV에서는 18세 이후에만 베리쿠스 베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리플러스가 있는 베인의 랭스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 가지고 리플러스가 있는 시기에 따라서 비교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리플러스가 있는 다음에는 1기 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베리쿠스 베인으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증가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GSV는 SS 마찬가지로요. 결론은 어쨌든 12에서 12세에서는 베리쿠스 베인은 관찰되지 않았었고 트렁칼 베리쿠스 베인은 대부분이 리플러스가 있는 환자에서 같은 베인에서 발생을 했다. P-밸류가 의미 있게 나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비너스 리플럭스는 이 사춘기 때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비너스 리플럭스가 있는 베인 또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4년 이내에 30% 확률로 트렁칼 베리쿠스 베인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2년마다 팔로업을 리플러스가 있으면 하는 것을 권고를 하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또 다른 옵저베이션 스터디를 보면 미국에서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케이스는 많지 않지만 이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와 KT 신드롬, 다른 얼터너티브 진단을 받은 소아들을 대상으로 어떤 패턴으로 비너스 디지즈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25명의 아이들 18세 미만의 25명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베인의 다이아미터는 진단병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고 발생하는 베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나 KT 신드롬은 슈퍼피셜 베인이었고요. 얼터너티브 진단인 경우에는 딥베인 리플럭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맥시멀 이제 그 클로저 타임, 그러니까 리플럭스가 되는 연장되는 시간을 이제 따로 측정을 해봤더니 클로저 타임이 길면 길수록 KT 신드롬이나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 있는 환자들이 유의하게 더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슈퍼피셜 베인 리플러스 타임이 길면 길수록 프라이머리 CVD로 진단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이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업저베이션 스터디고요. 몇 개 없는 페디아트리 베리쿠스 베인 논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서 18년까지 이 2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에이지는 4에서 17세, 약 12세였고 대부분 스웰링이랄지 베리쿠스 베인, 그다음에 레드니스 등 같은 증상을 가지고 왔었고요. 증상은 성인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C3 이상, 그러니까 C3, C4에서 C6까지 시비한 폼의 비너스 디지즈 환자들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페디아트릭 베리쿠스 베인은 과연 성인의 베리쿠스 베인과 어떤 차이가 트리트먼트에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논문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우리 병원 소아외과 선생님께서 2016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6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베리쿠스 베인 관련된 치료를 했던 6명을 비교한 논문이 되겠고요. 대부분이 토처시스트나 피그멘테이션, 그다음에 KT 신드롬과 관련된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유니레터럴, 라이트 또는 레프트 GSV가 대부분 동반되어 있었고 한 케이스에서만 양쪽 GSV가 동반이 됐었습니다. 일반적인 베리쿠스 베인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초음파만 시행을 했었고 KT 신드롬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3D CT를 시행을 했습니다. 치료는 EVLA를 3케이스, 나머지는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수술한 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셀프 리미티드였습니다. 또 다른 치료를 보면 이제 레이저로 이런 베리쿠스 베인을 치료하는 경우가 되었고요. 2007년부터 14년까지 2개의 라지 페디아트리
기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총 35명, 17명의 남자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고 이후에는 43명의 베인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810 나노미터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을 했고 파워는 10에서 14와트로 약 풀백 레이트는 1에서 1mm로 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는 약 6에서 12주 동안 클래스 2 또는 3에 감회해서 사용을 했고요. 8케이스에서 페리 프로시저 안티코올레이션을 시행했는데 이 중에 5명이 프로 스롬보틱 어떤 스롬보틱 리스크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EVLA가 괜찮은 방법이라 소개를 한 거고요. 특이하게는 이제 비너스 아노말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노그래피나 비너스 아웃플로우를 확인을 하고 거기를 엠블라이저를 시행한다든지 카테트 팁을 슈퍼피셜 베인 쪽에만 사용을 해서 EVLA 시행을 했고 스클로세라피나 다른 프로시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의 비너스 말포메이션, KT가 8명, 베레쿠스빈 5명 등의 치료를 했었고요. 수술한 다음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스클레로세라피는 사실 보고가 많지가 않은데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1세 남자로 이렇게 KT가 있는 신드롬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스클레로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수준이었고요.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카가 최근에 이제 소아에서 시행을 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비한 폼의 KT 신드롬이 있었고 이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하고 이렇게 유의하게 좋아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시술은 성인과 꼭 같이 했었고요. 대부분 뭐 사프레제 쉬스를 넣고 했었고요. 3cm 정도 뒷베인하고 이제 거리를 둔 다음에 시행을 했었고 스클레로던트가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게 아주 유의를 하면서 했다고 했습니다. STS 3%를 사용을 했었고 맥시멀 도즈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10cc 이하로 했습니다. 헤파린 사용하지 않았고 수술한 다음에 약 이틀 동안은 컴프레션 밴디징을 시행을 했습니다. 11명을 시행을 했었고 특히 대부분은 이제 레터럴 마지널 베인이라고 KT 환자의 특징적인 베인에 주로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이 증상이 페인이나 DVT, 스웰링 같은 증상이 있었고요. 시술한 다음에 합병증들은 거의 없었고 리캐널라이제이션이 2케이스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DVT 관련된 논문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술한 다음에 DVT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봤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반절 이상에서 이 논문은 이제 4만 명의 입원했던 소아를 대상으로 총 92명이 DVT 발생했던 것을 조사했던 건데요. 대부분이 반절 이상의 뒷베인이었고 77%에서 셀프 리솔루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9%에서 사망까지 가는 심각한 합병증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고 그래서 비너스 스롬보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KT 신드롬은 아시다시피 이제 비너스 말포메이션에 속하고요. 이 감별 진단으로 이제 좀 용어 차이가 있는데 KT 신드롬은 이제 슬로우 플로우에 캐필러리 림파틱 비너스를 침범하는 질환이고 보니 하이퍼트로피랄지 포트 와인의 스킨의 심통 트리아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터리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파코에버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대부분 이제 AVF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문제가 동반된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머리 쪽이나 뉴럴로직 디피시시 동반된 경우는 스터지 웨버 신드롬이라고 표현합니다. KT 신드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찾아봤었는데 이 하버드 그룹에서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줄에 보면 이 가이드라인은 절대 스탠다드 케어를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되고 또한 매니지먼트의 어떤 프리스크립션이랄지 어떤 정립을 위해서 절대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만 주의를 줬습니다. 페이디아트리 베레쿠스 비너스 디지즈 KT 신드롬은 아시다시피 레어하고 스포라딕하고 컴플렉스한 말포메이션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심통 트리아드는 캐필러리 말포메이션, 보트와인 스킨 체인지가 있고 소프트 티슈나 보니 하이퍼트로피가 동반됩니다. 아티피컬하고 대부분 유니레터럴하게 발생을 하고 레터럴 비너스 베리쿠스티가 동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리쿠스 베인이라도 비너스 말포메이션이 약 KT 환자에서는 72%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퍼시스턴트가 엠보릭 베인이라고 이 출생하기 전까지는 다치지 않는 베인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퍼시스턴이 남아 있어가지고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퍼시스턴트한 엠보릭 베인은 크게 68%까지 동반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 퍼시스턴트한 엠블로이 베인은 크게 레터널 마지널 베인과 퍼시스턴트한 사이아틱 베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KT 환자들이 포토아이 심통이 발생하는 것이 이 레터럴 사이가 되겠습니다. 플라네티카 이제 KT 환자의 베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베인들이 침범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아틱 베인이나 마지널 베인뿐만 아니고 글루티알, 펠빅, 레트로페이트는 모든 베인들이 스몰 사피노스 베인, 팔미티오 페모라 정선, 그다음에 IVC까지 포함을 해서 다양하게 침범을 할 수가 있고요. CV와 비너스 하이퍼텐션 때문에 페인이랄지 스룸브 엠볼리즘, 그다음에 포스추럴 하이포텐션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KT 환자의 이런 비너스 말포메이션은 서지컬 인터벤션 시행했을 경우 좀 더 스롬보제닉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토아인의 이 스킨 변화는 대부분 마지널 비너스 시스템의 문제라고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도순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퍼포레이트까지 다양하게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레코멘데이션은 사실 저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와 큰 차이는 없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이 워킹 그룹에서는 메이저 모비디티가 의심이 되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빨리 치료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KT 신드롬은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거지 이 제네틱하게 저희가 좀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검사를 해야 되는지 대부분 임상으로 진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딥티슈를 침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수님, 시간 관계상 네, 알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MRI CT를 가능한 찍으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결국은 진단에는 이 유전자 검사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림파틱, 인펙션, 다양한 증상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치료 모달리티 결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베인에 대한 치료는 컴프레션과 엠볼라이제이션, 아블레이션 등과 같은 일반적인 성인 치료와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페디아트리 베리쿠스 베인은 아직은 정확히 확립되어 있는 병이 아니고요. 다양한 질환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달리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아이들은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애들의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리 트리트먼트는 이 KT 환자에서는 가능한 모비디티를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트리트먼트는 성인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